자, 다음에 33번, 34번은 전에 와봄 토픽 예상 문제, 듣기 읽기 예상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2023년부터 한국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었죠. 바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나이 체계가 바뀌었죠. 이 만 나이가 사라진다라는 것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3년부터 바뀌는, 한국에서 바뀌는 내용과 관련한 문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무엇에 대한 내용? 주제어 찾으라는 거죠. 주제어. 반복되는 단어 찾으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3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폐기, 일치한다, 우유는 그 다음에 소비기한 지나면 안전하지 않다. 유통기한 지나면 판매 가능하다. 이런 거 보고 유통기한, 소비기한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그런데 최근 우유 종류를 제외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통기한은 식품을 만들고 나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까지 그 식품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이후에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유통기한의 뜻은 먹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그런데 최근 우유 종류를 제외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통기한은 식품을 만들고 나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까지 그 식품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이후에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유통기한의 뜻은 먹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요. 33번 34번 자, 잘 들으셨나요?
이것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듣기 자료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면 답은 3번 되겠죠. 소비기한 지난 식품 섭취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답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마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이 있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원래 없던 수업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생겨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 하면 엄청 피곤해지더라고요. 이해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식품 구매할 때 구매하다,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고요. 유통기한 확인하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유통기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보면요. 위에 이렇게 유통기한, 제조일자라고 나와 있어서 이 유통이라는 것이 물건을 옮기다, 이렇게 택배 같은 거 한국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죠. 택배가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유통이 그런 뜻이에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물건을 살 때 이런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뀝니다. 최근에 우유 종류를 제외한이라고 했어요. 우유 종류를 빼고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시행됐대요. 그러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있다,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밑에 34번에서 우유는 소비기간, 유통기간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우유 종류를 제외하고 표시제가 시행됐다라고 했으니까 우유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거죠. 2번 틀린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자, 우유에서는 우유를 빼고는 소비기한 제도가 실시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듣기에서 이렇게 질문 나오면 중요해요.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글의 뒷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글을 말하고 있는지, 듣기가 어떤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데 여기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의 이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통기한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유통기한은 이라고 나와서 유통기한의 특징, 음식을 만들고 나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때까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이후에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정확한 유통기한의 뜻은 여기 나와 있어요. 먹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통기한 뭐예요?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인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반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소비기한 나오겠죠? 소비기한은 이라고 나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소비기한 지나서 먹으면 위험하겠죠. 소비기한을 지나버리면 음식을 버려야 해요. 자, 그러므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히 지켜야 해요. 왜요? 먹어도 안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보관법을 지켜서 그 기한 안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2번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의 내용,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은 거,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통기한은 어떤 기간이에요?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먹는 기간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 틀렸죠. 폐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면 안 된다 라는 거였고, 여기에 나오는 이 폐기라는 단어가 못 쓰게 된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버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버리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는, 폐기하는 기간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보면요. 소비기한 지난 식품 섭취 안전하지 않다. 왜요? 소비기한은 음식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면, 소비기한 지나면 안전하지 않겠죠. 안전 판단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비기한 지나면 안전하지 않다. 3번 답으로 맞다 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유통기한 지난 식품 소비자 판매 가능. 아니죠. 여기 나와 있었어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거 지나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고요. 이거 단어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구매하다, 물건을 사다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기간, 기한 둘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정해놓은 시기,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은, 미리 정해놓은 시기를 기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폐기도 뭐 버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5번, 36번 문제 볼게요. 35번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고 있는 뭐 일, 남자가 하고 있는 직업, 또는 남자가 지금 왜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말을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36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죠. 자, 보시면 이 회사 전동 킥보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남자가 회사원인데 전동 킥보드 관련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복되지 않은 단어 고르면 보편화 반대, 영업이익 올해 처음 나왔고요. 또 주요 기술이 외주업체 개발, 마지막 출시 초반에 판매 부진, 손실, 이런 단어 있네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회사에서 만든 전동 킥보드가 국내 업계 판매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7년 전 독자 개발한 기술로 휴대용 전기 충전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 킥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적자를 이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 모두 힘을 합해 우리 제품의 대중화에 힘써 주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해 3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으며 드디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묵묵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회사에서 만든 전동 킥보드가 국내 업계 판매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7년 전 독자 개발한 기술로 휴대용 전기 충전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 킥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적자를 이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 모두 힘을 합해 우리 제품의 대중화에 힘써 주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해 3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으며 드디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묵묵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5번. 자, 여기서 36번. 36번이 문제 풀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요. 듣다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뭐 적자였는데, 초반에 적자였는데 적자를 이어갔다. 그런데 나중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적자와 흑자라는 단어를 모르셨다면 이거 36번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 적자와 흑자는 우리 단어 공부할 때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적자와 흑자는 서로 반대 의미의 단어예요. 주로 무역을 할 때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를 적자와 흑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적자라는 것은 빨간색 글씨라는 뜻으로 빨간색 글자라는 뜻이고요. 적자라고 하면 반대로 흑자라고 하면 검은색 글씨라는 뜻이에요. 흑자라고 하면 검은색 글씨. 네, 여러분들 주식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빨간색 글자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손해를 볼 때 빨간색으로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라는 표시로 빨간색 글자가 뜨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자라는 건요, 무역을 할 때 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요. 내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물건을 파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커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버는 돈보다 내가 내가 사용하는 돈이 더 커요. 자, 이럴 때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 여기서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는 이거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흑자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클 때 흑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버는 돈이, 일해서 버는 돈이 내가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을 때, 사용하는 돈보다 더 많을 때 흑자라고 하고요. 이 흑자는 영어로 플러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적자 빨간색 들어가면 다 위기, 위험해, 손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초반에는 적자였대요. 그러면 초반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계속 손해였다.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손해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버는 돈이 더 많았다, 이익이 더 많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아셨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36번의 답은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어갔다. 계속 적자였다 라는 뜻이죠.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 되고요.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적자였는데 나중에는 흑자로 바뀌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손해였다가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요, 자, 올해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네, 나중에 보고요. 네, 밑에서 보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못 들었을까봐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에서는 이 축사라고 해요. 뭔가 기쁜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에 대해서 직접 앞에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것, 말로 축하하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매출 상승, 이익으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35번의 답은 4번 되고요. 36번의 답도 4번이 답입니다. 자, 왜 4번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 회사가 전동 킥보드 보편화에 반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제품 대중화에 힘써 주었습니다. 대중화, 보편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제품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힘썼다, 노력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1번 내용 틀렸다, 반대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번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했는데 3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3년 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네요. 올해 처음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전동 킥보드의 주요 기술은 외주 업체에서 개발했다. 와, 이것도 여러분들 단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외주 업체, 독자 개발 두 가지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외주 업체라는 말은요. 자, 외주 업체라는 말은 이 외가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주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회사에 맡겼다.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일을 다른 곳에 맡겼어요. 다른 회사에 맡겼을 때 우리 외주 업체, 외주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위에 나온 독자 개발이라는 게 이 독자가 혼자, 스스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혼자, 스스로 개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독자 개발이라고 하면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개발했다. 우리 회사의 힘으로 개발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연구팀은 7년 전 독자 개발한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독자 개발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어서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기술을 부탁해서 개발했다라는 거 틀리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4번 정동 킥보드 출시 초반에는 판매 부진 손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초반에는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적자를 있었습니다. 손해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4번이 답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내용 확인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자가 여러분 드디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전동 킥보드가 전동 킥보드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국내 판매율 1위를 차지했대요. 자, 엄청난 성과를 얻은 거죠.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 무슨 말 하냐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노력의 과정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노력 과정 보면 7년 전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7년 전에 독자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 개발을 성공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적자였어요.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중화에 힘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3년 전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드디어
국내 판매율 1위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만 볼까요? 보편화, 대중화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벤메티님이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티벤메티님 질문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보편화, 대중화 또는 일반화하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다.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다. 친밀하게 느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티벤메티님 질문하신 거 무엇에 힘입어? 또 무엇에 힘쓰다? 서로 반대 표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먼저 무엇에 힘입어 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또는 응원을 받아서 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힘입어는 앞에 나온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응원을 받아서 라고 쓰입니다. 여기서 이 힘은 도움을 받다, 뭐 응원을 받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에 힘쓰다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다. 애쓰다 똑같은 말이죠. 노력하다, 애쓰다. 여기서 힘은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 의미라기보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 나는 부모님의 도움에 힘입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학비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대학생인데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세요. 공부하라고.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응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할 때 무엇에 힘입어 쓸 수 있죠. 무엇에 힘쓰다는 안 써도 되겠죠? 나는 뭐 토픽 6급 합격을 위해서 합격에 힘쓰고 있다 라고 하면 토픽 6급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묵묵히는 열심히라는 뜻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묵묵히 있었나요? 묵묵히. 여기 있었군요. 묵묵히 볼게요. 자, 묵묵히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묵묵히라고 볼 수 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함 없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7번, 38번 문제인데요. 37번 중심 생각이고요. 38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예요. 자, 이번에 학생들 질문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이 두 개로 묶어진 문제 중에 이렇게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웠었나 봐요. 자, 잘 보시고 포인트 단어를 먼저 잘 골라보세요. 보면 가면, 증후군, 사회적 가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 잘 보셔야 되죠. 이건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런 거고, 자, 부모들은 뭐 바란다, 사회적 가면을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는 자신을 숨겨야 한다. 사회적 인정 받으려면 일시적인 현상, 뭐 낳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가면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가면 증후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즉,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심리가 나타난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통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겸손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 가면 증후군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증후군은 꼭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가면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가면 증후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즉,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심리가 나타난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통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겸손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 가면 증후군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증후군은 꼭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37번 38번 자, 같이 볼까요? 여자의 중심 생각, 그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은 건데, 글의 내용은 가면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었죠. 이거 전에 토픽 시험에서도 가면 증후군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가면 증후군은 뭐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친 자기 비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어서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듣기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답부터 확인하면요. 3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38번의 답은 1번이 답이죠. 이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거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여자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2번이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가면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상황 말하고요. 가면 증후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자, 그럼 여자는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면 증후군이란 이것입니다. 개념을 말하죠.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심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내가 뭔가 성공하거나 얻은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운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래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선생님인데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운 때문에 선생님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겠죠. 또 내가 회사원인데 내가 회사에 취직한 것은 단순한 운 때문이야. 나는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래요. 자, 그리고 즉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아까 자기 비하라고 보여드렸죠? 의심하면서 항상 불안해한대요.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이 운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왜 이런 심리가 나타났는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두 번째
부모님에게 너무 겸손해라 라고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하고요. 그러므로 나왔네요. 이 뒷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증후군은 꼭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난다홍님 가끔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난다홍님도 약간 이 가면 증후군 증상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걸었던, 내가 노력해온 그 삶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유님이 운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아도 노력했던 과정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운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운도 실력이다. 물론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운이 있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 전에 노력했던 과정 때문에 이런 행운이 온 거야. 기회가 생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운도 실력이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던 우연한 기회나 또는 좋은 그런 운들 이런 것들도 나의 것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쇼브룩백님이 예전에 읽기 시험에도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저 예전에 좀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때도 가면증후군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1번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면증후군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면증후군은 뭐라고 생각해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니까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사회적 가면 쓰기 바란다. 부모라는 말 나왔었죠. 어디요? 부모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겸손을 강조하면 가면 증후군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부모가 자식들이 좋은 사회적 가면 쓰기를 바란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무엇 때문에 가면 증후군이 나타났는가 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부모라는 말이 나왔죠. 3번에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는 가면을 써서 숨겨야 한다. 이거 완전히 글의 내용과 반대되죠. 그래서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인정은 가면을 써서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가 있음에도 이게 사회적 인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스스로 의심하는 상황에 대한 이렇게 의심하는 증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가면증후군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항상 불안해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항상이라는 것은 쉽게 안 나아요. 계속돼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틀렸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별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